안녕하세요. 람스입니다. 오늘 시간이 12시 19분입니다. 네, 2월 1일 수요일이고요. 제가 이렇게 야심한 밤에 카메라를 킨 이유는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코픽스 금리가 11개월 만에 인하됐다는 뉴스를 접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야심한 밤에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만 해도 2% 후반이었던 코픽스 금리가 4개월 만에 작년 12월에 4% 중반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11개월 연속으로 계속 인상을 하다가 아주 살짝 내리긴 했습니다. 저는 이 시그널이 뭐 긍정적으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리 하락에 좀 신호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유의미한 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뭐 여러분들께 한번 좀 전하고 싶은 말도 있어서 이렇게 늦은 밤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보통 금리를 얘기를 할 때 미국 연준의 금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먼저 연준에서 금리를 뭐 인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따라가는 이런 구도로 가고 있는데, 저는 또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는 코픽스 금리입니다. 이 금리가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차주들한테 적용되는 최종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됐든 내가 은행 가서 뭔가 이 담보 물건으로 매입을 할 때 몇 퍼센트의 금리로 받을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요게 가장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코픽스 금리입니다. 근데 이 금리가, 코픽스 금리가 11개월 만에 인하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부터 신규 대출을 받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인하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작년 하반기에 받으셨던 분들은 이 코픽스 금리 6개월마다 다시 새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빠르면 1분기, 늦으면 뭐 올해 중반쯤에는 새로 적용된 인하된 금리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계속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다가 기준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죠. 근데 코픽스 금리가 왜 갑자기 내렸냐? 물론 굉장히 미약하게 내리긴 했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시중 은행들이 이자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역대급으로 성과가 굉장히 높았었고, 계속 은행들이 이 이자로 계속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현재 정부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중 은행들도 그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압력도 들어갔고, 은행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그 정부의 스탠스에 맞춰서 약간 인위적으로 조절이 들어간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코픽스 금리가 조금 내린 거 가지고 뭐 자다가 일어나서 카메라를 켜고 뭐 그럴 정도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지만, 저는 계속 오르다가 지금 한번 내린 거에 뭔가 좀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싶네요. 작년, 재작년 시장을 뭐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에르메스 백 아시죠? 에르메스 벗김백.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백인데, 이게 공산품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항상 일정 양의 그 공급을 하고 있고요. 수요는 항상 이렇게 쌓여 있죠. 항상 오픈런을 가장 먼저 하고 줄도 엄청나게 서 있는 게 바로 에르메스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니 그 명절 선물을 좀 사드리려고 큰맘 먹고 에르메스 스카프를 한번 사드리려고 갔었는데요. 제가 10시 반에 월요일날 10시 반에 강남 신세계를 도착했는데 그 요즘에는 줄을 서서 서지 않잖아요. 앞에 태블릿으로 다 부여하고 번호표를 주는데 제가 몇 번이었는지 아세요? 무려 40번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늦은 편이 아니었는데도 이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서 다 대기를 걸어놨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스카프를 사려고 들어갔을 때 한 2시간, 3시간 기다려서 들어갔는데 제가 과연 빈손으로 나왔을까요? 네,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사러 갔었지만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그냥 빈손으로 나올 수는 없더라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작년, 재작년 시장이 그 뭐래도 좀 사야 됐어야 됐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도 그렇고요. 만약에 강남 신세계 에르메스 매장에 버킷백이 10개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면은 이 10개가 소진되는데 몇 번의 번호표를 받은 사람까지가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1번부터 10번에서 다 10개가 소진되고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 혹시 있을까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10등 안에 들었던 거와 들어갔을 때 막상 내가 찾는 색상이 없더라도 일단 남아있으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제가 만약에 저는 브라운 버킷백이 갖고 싶은데 9번 표를 받았어요. 그도 9번 표를 받고 들어갔더니 블랙 버킷백 2개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내가 원하는 색깔이 없구나, 나 그냥 가야겠다 하고 돌아설까요?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삽니다. 제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어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안 사면 어차피 10번, 11번이 이 백을 살 거란 말이죠. 특히나 11번은 기대도 안 했다가 자기 차례가 오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하는 색상이 아니어도 그 사람은 이게 왜 횡재야 하고 그냥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까만색 버킷백을 살 겁니다. 작년 빌딩 시장이 정말 이랬습니다. 뭔가를 일단은 마음을 먹어서 꼭 내가 원하는 물건이 아니더라도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지는 막 시장이 뜨거우니까 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매입하셨던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은 그렇게 뜨겁지도 않을 뿐더러 물건도 지금 적체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조건이나 내가 원하는 금액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 이런 것들이 물건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조건들을 조금 더 조율하고 좀 차분한 상태에서 매물들을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매도인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때도 뭐 선배님들이나 주변에서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매도 우위 시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었습니다. 매도 우위 시장이구나.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매도 우위 시장이 한 번도 바뀌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매도인들이 매매 금액을 결정하고 시장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그랬었습니다. 계속. 근데 이제 와서 매수 측이 조금이라도 많이 위치가 올라왔다. 매수 우위가 어느 정도 있는 시장이다. 그럼 지금 시장은 그 말인즉슨 내가 에르메스 버킷백을 사러 갔을 때 원하는 색상이 없어도 일단은 나와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원하는 색상이 나올 때 한번 들어도 보고 막상 들었더니 별로야. 그러면 좀 나중에 오겠습니다 하고 다시 갔다가 며칠 뒤에 다시 와서 또 고민했다가 다시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뭐 매입이래요. 그러고 나서 그 백을 사고, 이렇게가 지금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 시장이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근차근 지금 차분한 이 상황에서 원하는 조건도 매도인한테 한번 전달을 해보고, 뭐 금액도 한번 뭐 전달해보고, 이렇게 과정들을 통해서 원하는 그런 위치나 그런 건물들을 한번 매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계속 이렇게 봐왔던 분들은 내가 원하는 위치, 그리고 건물, 뭐 토지 모양, 뭐 심지어 뭐 임차 구성, 뭐 건물 규모까지가 다 마음에 드는데, 금리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도 한번 좀 바꿔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조건 그대로 다 있고, 금리만 내가 부담 없이 한 3% 초중반 된다, 그런 상황에서 딱 매입하려고 했을 때 그 건물은 그 금액과 그 조건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침착하게 보시겠지만은, 뭐 정말 그동안 생각해왔던 우선순위에 있는 뭐 건물이 있다면은 지금 이 시장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매입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심한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이제 자러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